이 세 번째 주제는요, 다른 데서도 너무 이렇게 안 다루고 그러는데,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을 했어요, 여러분. 근데 포탈이라든가 방송에 이거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리얼미터는 문재인 지지율이라든가 추석 민심에 대해서 맨날 얘네들 문재인 잘 나오면 막 하고 막 두 번, 세 번도 막 일주일에 조사하는 것들이 입을 딱 다물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게 뭐예요? 이 강경화 남편 미국 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.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.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거죠. 근데 문재인의 지지율, 이게 폭락입니다, 여러분. 이거를 유일하게 한 데가 데일리안인데, 데일리안의 추석 여론조사를 다른 데서 다 안 받은 거예요. 평소 같으면은요, 문재인 그래도 뭐 40% 든든하다. 30대, 40대, 죽어도 문재인 지지한다. 뭐 지몬미 문재인이다. 이렇게 나올 텐데, 이번엔 안 나온 거예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게 내용이 아주 쇼킹합니다. 네. 자, 우리 암실로 멤버님께서 현병장 정말 응원하고 싶다. 휴원이라도 변호사비라도 십시일반 하고 싶네. 네. 그리고 현병장의 경우는요, 100% 이깁니다. 아무리 이 김명수 사법부라도 하더라도요. 자, 이번에 이 조사를 여러분께 일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가 아주 쇼킹한 조사가 있습니다. 즉, 문재인의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가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40대 지지율이 무려 여러분 12%가 이탈을 한 거예요. 40대의 12%가.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, 이 40대가 12%가 아니라, 여러분 19.6%입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19.6%가 40대에서 문재인 지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원래 문재인 지지가 64%였어요. 40대에서. 근데 이게 44.6%, 무려 19.6%, 20%가 문재인한테서 등을 돌린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? 공무원에 대한 충격 사건을 월북자로 몰아간 거, 그 다음에 추미애, 뭐 박능우, 강경화, 정말 여기에 이어지는 거라서 40대가 일종의 19.6%가 빠졌는데, 이거는 경고다, 이렇게 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데일리안과 RN서치에서 또 40대 이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쇼킹한 건 뭐냐? 문재인 지지하고 문재인 부정의 차이가 무려 여러분 11%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문재인을 지지한다가 42.3%, 문재인 잘못한다, 문재인 너무너무 싫어, 쫓아내고 싶어가 53.2%. 그러니까 즉 10.9%가 말하자면 이거는 10%로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추석 연휴에 대한 정확한, 물론 이 RN서치도 뭐 여러 가지 그걸 했겠습니다만, 우리가 보기엔 40%도 많긴 많습니다만, 어쨌든 부정 지지층이 10%가 더 많다는 거, 이거는 굉장한 레드 사인이죠. 그냥 뭐 부부젤라를 마구 불어제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. KJN님께서 반갑다고 하시고, 나라사랑님께서 다 지금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습니다. 네, 자, 화장님께서 옵티머스는 누구 겁니까? 옵티머스는 어저께 제가 이 점심 때 이 벤처 쪽에 있는 사람, 그리고 은행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했는데, 지금 은행에서는 이제 사모펀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완벽하게 사기로서 속았기 때문에. 라임 옵티머스, 여기에 무려 국회의원 5명에다가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 5명, 이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말 다 한 겁니다. 쟤네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정권은 사모펀드 정권이다. 라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정말 앞으로 끝내줄 겁니다, 여러분. 자, 그래 가지고요, 지금 보면은요, 이 문재인이가 이 와중에도 또 뭐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화상 세미나에서 이 종전선언 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방을 한 거예요. 나우나 재방은 우리가 보겠지만 종전선언 재방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?
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. 종전선언을 해야지 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. 이러면서 정말 햇소리를 했다는 거예요. 옛날에 인사동에 평화 만들기라고 기자들이 잘 가는 술집이 있어요. 그 술집에서 헛소리 하는 문재인의 말로 이런 거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이렇게 40대도 등 돌리고 또 말하자면은 지지율이 10% 부정 지지율이 넘어섰는데도 지금 이렇게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는 건 문재인의 고집, 아집 이것뿐일까요? 저는 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. 네, 우리 하루하나 구구님께서 화이팅입니다. 제가 하루하나님 존경합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어요. 네, 박문아님께서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희망이 있습니까? 네, 자, 네, 님자라니요. 아유, 저는 사실은 의원도 지금 아니고요. 그냥 역시 화이팅입니다. 이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죠. 자, 그런데 한마디로 여기에 이제 종전선언을 제재방을 또 했다고 하니까 제가 네티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거 완전히 미쳤구나. 이거 미치지 않으면은 이럴 수가 없다. 종전선언을 또 꺼내냐.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냐. 이거 그럴 리가 없다. 그리고 댓글로는 이건 침해냐 간첩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. 대한민국을 버린 대통령이다. 그 다음에 세금 폭등, 자살률이 치솟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구하지 않고 내 나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. 이거 문재인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.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. 자, 40대 지지율이 지금 그러니까 19.6%, 20%가 이제 날아간 거예요. 자,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40대는요, 여러분, 전교조의 지지, 그 다음에 전교조의 교육을 아주 옹골차게, 아주 쫀쫀하게, 아주 댄스하게 받은 계층입니다. 그리고 이 당시에 40대에게 있어서 전교조는 이 전교조 선생님은 어느 날 참 착하고 촌지도 안 받는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학교 앞에 문방구를 차리면서 얘들아 일로 와 하면서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다.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 전교조 선생님의 이른바 문방구 교육에 말하자면 피해자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들에게 전교조라는 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미디어입니다. 즉 SNS. 여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 말하자면은 친노의 이 씨앗을 뿌렸던 게 지금의 40대들이에요. 그리고 50대 초반까지입니다. 자,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. 김어준이 방송 열심히 들어요, 여러분. TBS에서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막상 자기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? 아주 우파적으로 안정된 거예요. 지금 20대, 30대 초반 직장 잡기 어려워요. 우리 정말 제임스 김님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래서 이 20대 남자들이 문재인에게 싹 도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의 40대는요, 취직해 있어요, 여러분. 이 MB 때, 다 취직한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집이 있어요, 40대들은. 막차를 탄 거예요, 40대들은. 그리고 40대 중에서 인서울 한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? 또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생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김어준 방송이나 듣고 그 다음에 누가 퍼다 주면 자기들끼리 펌글 보면서 막 이러면서 부흥회 열고 그 다음에 신앙 강화하고 이러면서 백개문으로서 이 척추 노릇을 하는 게 바로 40대인 겁니다. 그래서 이 40대들에게 우리는 정말 접근을 잘해야 돼요. 근데 지금 40대가 돌아서고 있다는 거,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지금 아무리 40대지만 멀쩡한 공무원들이 빚 2억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월북자로 모는 거라든가 시신을 불태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40대, 50대의 남자들은 아마 40대, 50대 초반의 여성들보단 더 빨리 돌아설 거예요. 지금 40대, 50대의 여성들이 이른바 대깨문과 달좀의 척추인 겁니다. 근데 이 여성들은 40대의
남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편한 겁니다. 40대 남자들은 바빠요. 그 다음에 이 애들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애들 뭐 과외비, 사교육비,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굉장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 막 돌아가니까 정신이 없어요. 그런데 그 와이프들은 이 집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남편이 안정돼 있으니까 아침에 애 이제 보육원이나 학교 딱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자판 두리면서 우리 달님 지켜줘야죠. 추미애 장관님 세게 나가시니까 멋져요. 박능우 그 장관 포스터 뒤에 딱 우리 달님이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? 박능우 장관님 뒤에는 우리 달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일병. 서일병은 그렇게 그냥 불쌍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이일병 교수에 대해서는 또 뭐, 이일병 교수 멋있지 않아요? 남편이 요트 이렇게 막 운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로맨틱하겠어요. 나중에 막 강경화 장관님 그 머리 하얀 머리 휘날리면서 태평양을 남편하고 같이 요트 종주하고 너무너무 멋져요. 저는 공포의 엽기 영화 갔더구만. 바로 이런 40대, 50대 여성들은 뭐냐? 유한계급인 거예요. 솔스타인 베블렌이 얘기한 것처럼. 근데 전에 유한계급들은 지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이런데 지금 남편 혼자서 빠듯하게 하고 집은 있지만 그렇다고 나가서 알바하기는 싫고 집에서 맛있는 거, 이 공찬이 뭐니 다 배달시켜가면서 막 커피 배달한 거 먹어가면서 지 남편은 정말 구내식당에서 식판 들고 먹는데 자기는 거기서 막 배달 온 가면서 계속해서 자판을 두드린 겁니다. 바로 이제 이런 여성들이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알바 뛰고 막 이런 여성들은요 문재인 싫어합니다.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. 그리고 세금이 오죽 많이 나옵니까, 여러분?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통해 갖고 문재인 정권에다가 다 바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40대도 등 돌렸다. 남자들이 먼저 등을 돌린 겁니다.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탈출을 하는 사람들, 저는 그래도 40대 여성들은 탈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